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과 관심을 받고 계신 또 이음이 TV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이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말이 되게 그 군인스러운 각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쵸. 군복무를? 11년. 예, 11년 다니니까. 그러면은 군대 이야기는 조금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 고향은 그 흥남부두가 있는 함흥시. 예, 함흥시. 눈물의 흥남부두. 그렇죠. 네. 예, 뭐 진짜 그때 6.25 한국전쟁 시기 이제 30여만 명이 중공군한테 그렇죠. 밀리다 나니까 장진 호반 끝에서부터 이제 밀리면서 철수하면서 그때가 아마 미군 해병들만 해도 거의 7천 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나요. 예, 중공군도 그때 사상자가 엄청 많았어요. 거의 한 15만 명 정도. 맞습니다. 예, 거의 또 절반은 얼어서 또 이렇게 사망됐고. 북한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숨기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몰랐는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맞아요. 국제시장을 정말 여러 번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이제 할아버지들 이따금씩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그때 아래쪽으로 간 사람들 이 부대에서 진짜 많이 죽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그 영화의 장면이 거의 실화일 거기서 것 또 같은데. 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미군을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1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항구 도시에 1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일단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인들이 또 집중되면서 상인들이 특수를 누렸다 하더라고요. 음식을 매일 팔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분들도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죠? 네, 전 많이 봤어요.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고향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 땀 사던 이야기가 막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처참했대요. 북한에서는 흥남 부두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냥 그때 어릴 때 봤던 모습을 보면서 컸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근데 이 배에 있던 탱크, 심지어 식량까지 바닷물에 다 버렸대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올려. 그렇죠. 미군이. 그러려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가판마저 다 차단하니까 이렇게 가판이 매달려 둥둥 뛰어서 가는 사람들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못 탔대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보니까 실향민들이 함흥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함흥냉면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이참에 함흥의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함흥 자랑은 모르겠지만 이제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를 처음 세운 이제 태조 이성계가 맞습니다. 죽기 전에 잠깐 이제 있었던 저 함흥시와 흥남부두 그 중간 지점쯤 보면 이성계가 살았던 진짜 그 집 있어요. 본궁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앞으로 이제 통일된다면 다 우리 민족의 유산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함흥이 고향이셨는데 아까 군대 얘기 나오셨는데 어디를 나가셨죠? 이제 바닷가하고는 그닥 가깝진 않아요. 서해 바닷가하고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대신 이제 개성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북한군 이군단하고 이제 그냥 혼합이 같이 겹쳐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직선거리로 어느 부대랑 잘 보이나요? 글쎄 파주 쪽 부대라면 아마 우리나라 해병대겠죠. 그렇죠. 해병대 쪽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쌍안경, 그 정도는 망원경으로? 그 정도는 안 보이고. 그 밤마다 남쪽 하늘을 보면 환하고 이제 그 불빛. 그것도 보여요? 그게 보여요. 몇 킬로인데 구간이? 그건 한 60km 요 정도인데. 그런데 보이는구나. 이런 방송 같은 거는 안 나와요. 대신 삐라는 엄청 들어와요. 삐라가 아니고 이제 적재물자. 풍선 밑에 달린 큰 비닐 그 크록이 나갔지. 그 방막이 좋아요. 북한군은
개인 우비가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각자 비 올 때 우리 사용하자고 쓰기도 하고. 그런 적지물자가 많이 떨어졌으면 하겠네요. 북한군인들은. 근데 신경을 안 쓰니 뭐냐면 선전하잖아요. 남한에서 들은 물건은 손 대면 이제 손 썩는다 뭐 어쩐다 하니까 그러니까 배고파도 그냥 좀 먹고 죽을 건 잘 먹지 말자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먹을 것도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먹을 게 있다는 게 사탕이 많았어요. 이렇게 청포도 사탕. 그걸 이제 중대 마당에다 쌓아놓고 청포도 사탕 봉지를 막 무더기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데 아이고 아까운 거. 그 연기 불에서 그 청포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새파란 불이 나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먹고 싶죠. 제가 그 군대가 나갔다 오신 분들한테 늘 하는 질문인데 만약에 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북한군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우리는 싸우다가 죽으면 죽지, 그냥 이런 생각. 예, 이게 좀 사람이 뭐냐면 이제 북한 말하면 찡치가 되는 거죠. 진짜. 바보가 되는 거지. 그냥 이제 훈련하다가 야 오늘 좀 실컷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지. 항상 이제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제대돼서 이제 느꼈어요. 야 이게 그냥 11년 동안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먹는 걸로 사람을 조여버리니까 이렇게 바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1, 2년 안에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건 눈뜬 노예로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 저는 지금도 보면 현역에서 대한민국 온 사람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또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상물 자체가 사회에 유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역했을 때 임박에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고 소문이 듣더라. 그래서 그렇지. 이제 신병 들어온 애들 보고서 조용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그 아래 동네 영화 봤어? 재밌어? 하니까 애들이 쭈물쭈물 하지만 눈치를 보죠. 아이, 걱정하지 마. 뭐. 그럼 봤습니다. 못 봤던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게 레벨이 달라져요. 확실히 영화를 많이 보거나 드라마 많이 봤던 애들은 똑똑해요. 똑똑하죠. 깼으니까. 근데 이제 못 봤다는 애들은 뭐 안 봤다는 애들도 있으면 그 애들은 적응이 안 돼요, 벌써. 확실히 보고 이제 군대 나온 애들이 다르긴 다르다. 근데 사실은 지금 북한군 현역에 있는 150만 명의 젊은 군인들, 솔직히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고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우리 때보다 생각이 너무나 이제 발달되고 이제 감정선이 풍부한 애들이죠.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이게 잘하면 이게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겠다, 내부적으로. 피 안 묻히고 그쵸,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 예전 같으면은 절대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니 영상물이니 물건이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사실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게 문화의 침투죠.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한테는 핵보다 더 강한 문화의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그렇죠. 핵이 있다고 이제 뭐 어깨 으쓱거리면 다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 그렇죠. 한 2년 전에도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보를 받았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사람이나 같이 친구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 대한민국의 말투를 따라한다고 하니까. 자기야, 오빠, 뭐 이러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진짜 알아보니까 맞으니까 2년 전부터 뭐 이상한 법을 만들고 문화배격법 뭐 이런 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거 만들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지나가서 수시로 문자에 뭐 우리나라 말대로 화이팅 이런 것도 이제 검열하게 되고. 화이팅. 맞습니다. 살다가 세상에 오빠란 말을 부른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오빠 금지법이라고 하더라고. 북한에서는 오빠 금지법에 걸린다. 아니 오빠를 오빠라고 하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 북한입니다. 진짜. 내성들이 치마가 무릎 위로 짧아서도 나라가 망한다는 거. 참 망하는 그 이유와 의미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정상적이지 못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로지 동지 동무로만 소통을 해라. 서로 불러라.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부쩍 커진 우리 군사력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또 대단한 무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레벨 높으신 전문가분들 좀 더 이제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여기에 또 국가적인 투자도 또 많이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피를 안 흘리고 예. 그렇죠. 예, 북한의 또 불쌍한 노예 같은 군인들 생명 우리가 뺏지 않고도 이제 이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면 네. 예, 솔직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우리 문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예. 막 이렇게 죽을 것처럼 이제 죽이기도 하고 예. 요즘에 총살도 하잖아요. 나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16살, 12살 막 이런 아이들을 처벌하고 총살까지 하고 10 몇 년씩 무기형도 먹이고 10 몇 년씩 교화도 보내고 하는 거 보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청소년들은 네, 미성년자라고 그래도 교화는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요즘에는 대한민국 드라마든 뭐든 보기만 하면 그렇게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섭죠. 네. 이게 자기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 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게 제일 기반이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나 문물이니까. 우리나라 문화, 말투, 인사법, 심지어 아기들 이름까지도 다 예쁜 이름, 뭐 바다, 놀이, 소라, 뭐 물론 문어, 대구 이런 건 없겠지만 와 이게 너무나 예쁜 이름이니까 이게 막 북한은 애들 이름은 무슨 총폭탄 무슨 뭐 미사일이라는 이름은 없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슨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이런데 애들 이름까지 이용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니까 별사옹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애들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북한은 그 약간 좀 꼰대 같은 사람들도 장원이만 믿겠다 하면서 이쪽 약간 엉덩이 쪽으로 당월 따라 천말이라고 쓰는 문신의 애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있어요. 여기다 쓴 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일당백, 일당천. 그러니까 야 그거 보고 야, 장군님 따라 천발리요? 그런 꼰대들도 장군님 좋아하고 있네. 그게 아니 뭐- 이왕 쓸 거면 좀 보인데 쓰지 왜 엉덩이다 그 썼대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약간 디스해 버리는 거지. 그래 그거예요. 이거나 먹으라 하고 아마 그런 거겠지 아마. 예. 뭐, 약간 의미가 있었나 웃기기도 보네.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작년은 1월 달인가 아마 저 평북도 쪽에 이제 달리는 열차에서 BTS 노래 부르는 춤추는 애들 어머. 3명이 다 총살됐어요. 19살 먹은 이제 젊은 군인들이죠. 아니 젊은 혈기에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싶어서 춤을 추는데 그게 죄가 돼서 그것도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막지 못하는 게 아무리 죽여도 총살 당할 각오를 하면서라도 한국 드라마는 포기를 못하고 보니 이제는 못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참. 북한 군에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가 이 세계에서 제일 최강의 군대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어머.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근데 생각했죠. 그냥 먹지도 못한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야, 바보로 만들어 놓긴 했구만. 근데 실제 북한이 모든 도발을 보면 실제 북한 군인들이 행동을 처음에 그렇게 해요. 선제 타격을 많이 하니까. 그럼 먼저 그냥 우리가 자들보다 세니까 뭐 우리가 먼저 조질 수 있겠네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북한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걸 계속 어필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연평도도 먼저 때려버리고 지들이 센 줄 알고. 그렇죠. 만에 하나 도발한다면 정말 이제 다시는 이런 못 쓸 정도로 해봐야 얘들이 와 이게 한국군이 이렇게 거짓말이네 약하다는 게 이 정도로 그 애들 뼈에 사무치게 각인되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왜 북한은 그냥 너희들이 세다는 걸 그냥 10년 이상 교육만 주니까 그 애들은 그냥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약점이죠. 그렇죠. 이게 물불 모르는 애들이 그냥 자기들이 진짜 센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다가오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한때 이제 우리가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걸 우리가 어떤 루트를 해서라도 이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이미 연평도 사건을 비롯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많은 피해도 근데 보기도 그때는 이제 그때 참전한 사람들은 이제는 다 전역해서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냥 말로만 우리는 이렇게 너희 선배들은 이렇게 싸웠다. 그러니까 또 애들 또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애들 사회 나가봤자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깜방이 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소문보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전역돼서 없으니까 제대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국군하고 이렇게 싸웠다를 교육을 시키겠네요.